달라지니까 뭐 과세 가격 결정 방식, 통화 환산 방식 아까 다 나왔죠? 예. 그 가트법 2조 여러 조항 여러 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화 환산을 조작한달지 뭐 수입 독점과 관련해서 양어 효과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금지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관세 부담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과세 가격이나 환율을 높게 적용하거나 양호한 품목에 대하여 수입 독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양호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품목 분류도 잘 지켜야 됩니다. 품목의 분류를 달리하게 되면 특정 품목이 양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세율도 달라질 수 있고 이 상품의 분류 변경, 이 상품의 분류가 매우 중요해요. 양어에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물품군을 새로운 영역으로 분류할 경우는 그 물품이 속해 있던 기존 분류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물품이 속해 있던 기존 분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품목과 가장 관련성이 큰 기존 분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가장 관련성이 큰 기존 분류. 명확하게 사실 그 상품 분류라는 게 우리도 쭉 봤죠. 뭐 진주, 펄이라고 해도 그게 좀 나라마다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요. 요컨대 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관련성이 큰 상품, 품목 분류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양어의 철회 및 수정. 관세 양어는 이게 약소이고요. 일단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이제 철회나 수정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법에서는 무조건 철회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조건 하에서 양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어의 수정 및 철회를 하고자 하는 국가는 원교섭국이나 주요 공국과 수정이나 철회의 보상 조치를 교섭회요 합의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양어된 관세의 수정 및 철회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 이제 법에서는 원교섭국, 뭐 주요 공급국, 그러니까 양어 표를 작성할 때 리퀘스트 오퍼 방식으로 품목별로 이렇게 교섭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하죠. 그럼 원교섭국이 있을 것입니다. 영향을 받겠죠. 거기에 따라서 교섭을 하고 필요한 보상 조치를 해야 됩니다. 주요 공급국, 그 상품에 관한 주요 공급국과도 교섭을 해야 돼요. 또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국가와도 협의를 거쳐 양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교섭 상대국과 합의를 보지 못하고도 수정이나 철회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상대국도 철회, 수정 및 철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양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세는 이제 뭐 양어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저율의 관세, 무관세로 거래되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죠.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시장을 그런 구조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WTO 가트 여러 차례 다자간 협상에서는요, 그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관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 합의한 협상 결과 인하된 대로 이제 관세가 인하되는데요. 그래서 1960년대에는 케네디 라운드, 미국 대통령이 케네디를 따서 케네디 라운드, 그리고 50년대는 딜런 라운드, 70년대는 도쿄에서 이게 다자간 협상에서 도쿄 라운드 뭐 이렇게 불리우는데, 그 다자간 협상이 끝날 때마다 그 회원국 협상에 참가한 회원국들은 그 관세 인하 교섭 결과를 양어표로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WTO가 만들어지고 이제 마라케슈 정서가 채택되면서 이 또 협상국들이 이 대폭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양어표를 제출했죠. WTO
법의 협정에 이제 부속되게 됩니다. 자, 관세양어는 상호주의를 토대로 국가 간 이익의 상호 교환을 위한 관세 인하 협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상대국의 혜택 제공으로 자국이 혜택을 받는 것만큼 자국도 상대국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면서 상호 간의 이익을 교환하는 것이다. 한 국가에 한 관세 인하에 의한 시장 개방 수준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량 증가분에 의하여 측정된다. 그래서 이 수입량 증가, 수출액 증가,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세 인하 협상에서 하나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인하 교섭이라는 건 뭐냐? 결국 상대국에 대한 혜택 제공, 그리고 상대국 관세 인하로 인한 혜택 수혜, 그러니까 윈윈 전략이죠. 관세 인하 협상 관련해서 상호 이렇게 양보하고 얻을 건 얻고 윈윈 협상인데, 그 종국적인 어떤 평가는 현실적으로 이 수입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수출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혜택의 동등성이 중요합니다. 자국이 관세율을 10%에서 5%로 5% 인하했다. 그래서 이 관세가 5% 인하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출입 물량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물질적 복지를 최대화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관세가 아무리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수출 물량 변화가 적으면은 실제로 그 무역 관련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5% 인하하자. 그런데 수입 증가 규모에서 자국은 100만 달러고 상대국은 2만 달러에 부과하다면 인하 혜택이 동등하다고 할 수 없다. 것이죠. 그래서 관세율은 이렇게, 그러니까 관세 인하율은 이렇게 다르더라도 결국 5만 달러 수입량이 5만 달러 동등하면은 이거는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중 평균 인하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 품목 관세 인하 수준 측정해서 각 품목의 수입량을 가중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중 평균 인하율은 여기 보면은 개별 품목 관세 인하율, 그리고 개별 품목 수입량을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별 품목 수입량으로 나누면은 가중 평균 인하율이 되고요. 이것이 동등하게 되면은 이제 관세 인하 교섭이 잘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관세 인하의 양의 혜택을 항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세율이 너무 높아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 이 가중평균 인하율에 의하더라도 관세 인하 효과는 측정하기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 인하에 의한 수입량 변화, 관세 인하에 의한 수입량 변화는 꼭 관세뿐만 아니라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탄력성이랄지 재반 변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중평균 인하율이 비교적 우리가 그 관세율 인하 관련해서 적정한 평가 방법이 됩니다만은 그 인하의 효과에 관한 적정한 평가 방법이 됩니다만은 완벽한 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세 인하 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뭐 양업회에 제출하고 하는데 그 협상에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품목별 교섭 방식, 선형 인하 방식, 조화 방식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품목별 교섭 방식. 첫 번째 품목별 교섭 방식은 아이템 바이 아이템 메서드인데요. 이건 리퀘스트 오퍼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자간 관세 인하 교섭은 두 국가 간의 쌍무 교섭과 병행하여 교섭이 진행되며 어느 두 국가는 교섭 결과가 최애국대 원칙에 의해 다른 회원 국가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예, 그렇죠? 리퀘스트 방식으로 교섭을 하고 그 결과는 모든 나라에게 평등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최애국 때 원칙에 위배되지 않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협상 참가국은 교섭 개시 전에 양어를 요구하는 품목과 세율을 담은 요구 목록표를 상대국과 WTO 사무국에 제시한다. 이에 양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요 공급국, 초기 교섭권, 우리 법에서 Initial Negotiating Right라고 하는데 초기 교섭권을 가진 국가다. 여기서 주요 공급국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죠? 이건 법상 개념입니다. 해당 품목에서 요구받은 상대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를 의미하고, 초기 교섭권을 가진 국가라는 것은 가트 관세 협상에서 그 품목에 처음 교섭한 당사국을 말하는데, 이 초기 교섭권은 현재는 시간적으로 오래되어서 의미가 거의 상실되었다. 주요 공급자가 발휘하도록 하는 주요 공급자 원칙을 두는 것은 만약 중소공급국에 양어를 하게 된다면 주요 공급국은 양어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이면서도 대가의 제공 없이 큰 양어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어 무임승차 이익을 크게 얻는 결과가 크게 되고, 양어국은 제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못하고 양어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요 공급자하고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요구 목록표를 받은 국가는 자국이 양어할 수 있는 품목과 세율을 담은 관세 양어 예정표를 상대국 국가에 제시한다. 이 상어 절차에 쌍방이 요구 목록표와 양어 예정표를 교환한 다음에 양국 간의 협상이 개시된다. 서로 이제 일단 이니셜 컨택트라는 것이죠. 요구 목록표, 예정표를 교환하고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 협상하게 됩니다. 이제 이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양어 결정을 하고요. 양어표를 작성하죠. 그리고 이 양어표는 최애국된 원칙에 하여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자동적으로 부여된다. 이러한 품목별 협상에서 각국의 양어 혜택을 주고받는 것이 정확하게 동등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혜택을 적게 제공하고 많이 혜택을 받는 무임승차자 문제가 따르게 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대상 품목 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평균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줄어들다고 합니다. 협상 전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합의된 양어라는 것이 이게 아직 부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어를 비교하여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최종 합의안에 서명하기 전에 협상에서 양어한 일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처리를 또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연쇄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협상의 모든 과정은 협상위원회의 감독과 지휘하에서 진행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어 효력은 이제 양엇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 일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품목별 교섭 방식은 가트 제1차에서 5차까지 일반 관세 인하 교섭에서 사용되었고, 케네디 라운드, 60년대 케네디 라운드, 또 70년대 동경 라운드에서도 농산물과 같은 민간 품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WTO가 만들어질 어떤 그러니까 1994년이죠. 그러니까 1980년대 우루과이 라운드가 7년여간 계속 장기간 마라톤 협상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1986년이죠. 그때서부터 1994년에 WTO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면서 리퀘스트 오퍼 방식으로 회원국들이 수만 페이지 양어표를 작성해서 제출한 였죠. 자, 관세 인하에 관련은 또 하나의 방식으로 선형 인하 방식이 있습니다. 리니어 테리프 리덕션. 이 선형 인하 방식은 협상 참가국이 대상 품목에 대해서 기존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삭감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AX라는 품목 기존 관세율이 A국은 10%, B국은 20%인 경우에 일관 인하율을 50%로 했다면 관세율은 A국은 5%, B국은 10%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일괄 인하 방식은 짧은 시간에 많은 인하를 할 수 있겠죠. 리케스토프 방식은 좀 과정도 복잡하고 그렇죠. 케네디 라운드에서 모든 선진국들이 민감 상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50% 관세 인하를 한 바 있습니다. 일괄 인하가 어려운 민감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그중 일부는 품목별 협상에 의해서 자유화되었어요. 그 첫 번째 방식. 그런데 이 케네디 라운드는 이제 미국 대통령 이름도 붙었지만은 사실 관세 인하 관련해서 많은 효과를 받지만은 또 반면에 민감 상품의 예외가 많아가지고 전체 평균 인하율이 뭐 35% 수준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조화 방식, 테리프 하모나이제이션 포뮬러. 조화 방식이 있어요. 이 조화 방식은 선형 인하 방식이 한 일률적인 인하가 관세 인하 이후에도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게 되고 낮은 국가는 낮게 돼서 그렇죠? 일률적으로 50% 인하한다. 그러면 10% 기존 관세율이 10%면 5%, 20%는 10% 여전히 그 10%가 된 국가 관세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관세율의 상대적인 차이는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방식이 조화 방식입니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인하를 많이 하고 낮은 국가는 적게 인하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동경 라운드에서 이 방식이 적용이 되었어요. G는 각국의 인하 후 관세율입니다. 이 수식이 있는데요. A는 각국의 조정계수, 조정계수라는 게 있어요. 조화 방식에는 조정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기존 관세율이 이제 X고요. 그러니까 조정계수하고 이 관세를 곱해서 조정계수하고 관세율을 더하여서 나누면은 그러니까 인하 후 관세율이 나옵니다. G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관세율이 높은 국가는 보다 그 관세율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관세 인하 정도가 더 큽니다. 기존의 관세율이 낮은 국가는 관세 인하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고율인 관세는 많이 인하되고 상대적으로 저율인 관세는 적게 인하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세 인하에 관한 세 가지 방식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네요. 자, 관세 인하 방식에 관해서 봤습니다. 관세 인하는 이제 그 교섭을 통해서 행해지는데요. 회원국들이 이제 관세 인하에 관해서 교섭을 합니다. 이 교섭은 일반 관세 인하 교섭, 개별 관세 인하 교섭, 그리고 재교섭 뭐 이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 관세 인하 교섭은 WTO 전체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다각적인 관세 인하 교섭이 되겠습니다. 교섭 결과는 무차별 체육대 원칙에 전 회원국에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 인하 효과가 크고 관세 인하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까 말씀드린 다자간 무역협상 가트 1947 가트가 창설된 이래 쭉 여러 차례 다자간 교섭이 있었는데요. 그때 행해진 관세 인하 교섭은 일반 관세 인하 교섭이 되겠습니다. 개별 관세 인하 교섭이 있어요. 개별 관세 인하 교섭은 가트나 WTO 미가입국이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에 관세율이나 가입 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교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개별 관세 인하 교섭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WTO 원 회원국도 있겠습니다만 1994 원 회원국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그 후에 신규로 가입한 국가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국의 관세 인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국은 관세 인하를 하지 않고 이미 타국들이 약속해놓은 양어율의 혜택을 보겠다. 이건 무임승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신규 가입국은 이제 개별 관세 인하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별 관세 인하 교섭은 양어 협상을 통해서 역시 이것도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미 가입국이 가입 신청을 하고요. WTO는 신청국의 가입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이제 다른 회원국들과 양어 협상을 하고 그래서 양어표를 제출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가입이 결정이 되면 이제 양어표를 제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강요회에서 신규 가입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가입이 결정돼요. 자, 우리 표에는 주요국의 관세 양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진국 그룹이 있고요. 개도국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WTO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체제 전환국 그러니까 여러분 시나트라 닥트린이라고 아시나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더 이상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 종주국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체제가 국제적으로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동구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헌법을 만들고 그 체제를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혁명이 일어나면 뭐 체제가 전환된다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체제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고 그 사이의 뭐 생산 방식이랄지 뭐 경제 그 시장 시스템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경우에 어떤 그것을 하나의 혁명이라고 부른다. 정권 교체가 아니고 이건 혁명이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동구 유럽 국가들은 이제 이 체제 전환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면은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호주가 2515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200억, 그러니까 수입액이 뭐 200억 가까이 되나요? EC는 1,900억, 미국이 2,900억, 굉장히 큰 교역국이죠. 일본이 1억 3천 100. 자, 그래서 이제 유알전 관세율은 이제 선진국이 6.3%였습니다. 평균에 보면. 근데 WTO가 만들어지고 3.9로 이렇게 낮춰졌어요. 호주는 20.1%에서 12.2%. 미국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네요. 원래 좀 저관세,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관세율이 낮아요.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5.4%였는데 이제 3.5%. EC는 5.7%였는데 3.6%. 일본은 굉장히 관세율이 낮네요. 3.9%. 원래 3.9%였는데 1.7%까지. 이 인하율이 아주 일본이 많습니다. 유알전, 우루과이 라운드죠. 유알이라는 것은 유알전 무관세 비중이 선진국은 20이었습니다. 근데 WTO 양어가 있게 되고 후에 44% 무관세 관세 없이 교역하는 비중이 굉장히 늘었죠. 일본은 35에서 71%, EC는 24%에서 38%, 미국은 10%에서 40%.